기관의 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관이 거의 뭐 사들이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4거래일째 역대 최장 순매도 행진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히려 이렇게 기관이 과매도한 빈집을 노리자 빈집털이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빈집털이 전략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좀 자주 쓰이는 전략이었나 봐요. 아니요, 뭐 자주 쓰는 전략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과대 낙폭, 그러니까 실적과 그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밑에 있는 상태에서 좀 매수하자는 그런 간단한 네.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말을 좀 이제 빈집털이라는 부분으로 했는데. 우선 지금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12월 23일 이후에 거래소에서 봤을 때는 계속 순매도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의 어떤 매매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다르게 어떤 액티브한 게 좀 자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1년치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을 그 전년도에 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산 배분에 있어서 그걸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작년에 어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주가가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배분 전략 때문에 주식 비중을 뭐 크게 늘리거나 이런 데 좀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도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올해 한 5월, 6월 달에는 다시 이제 기관 쪽에서도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5월, 6월 올해 작년 말부터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어떤 주식 비중을 채권보단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 6월 정도 이후에는 어떤 기관 쪽,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식 비중에 대해서 좀 매수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뭐 빈집 처리 전략이라고 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좀 빈집털이보다도 이 기관이나 연기금이 계속 팔았을 때 오히려 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왜 사냐? 물론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단기적인 그 자산 주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빅히트나 이 어떤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몰려 있을 때 오히려 빈집털이보다는 좀 같이 기관 쪽에서 매수 부분을 좀 따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이렇게 과매도를 하고 있을 때 사들이는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 뭐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죠. 그러한 점에서 또 기관의 수급을 한번 잘 따라가보자라는 오히려 역발상의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시장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반도체주들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또 예고하면서 또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점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주도 이제 워낙에 잘 올라가고 있어서 선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어떤 반도체, 뭐 디램 가격도 상승세도 보여주고 네. 있고 또 제 수출 지표도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이 수출 현황이 발표되면서 이 수출 비중이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57.9% 올랐는데 뭐 이 부분은 약간의 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기 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저 효과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설이 이제 1월 말이었거든요. 뭐 어떤 기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급증한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행정 명령을 내린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이 유럽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을 크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얼핏 뭐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도 있겠지만은 유럽과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공장을 세워달라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에 나와주면서 이 글로벌적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대 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의 67조 원가량의 챕턴전 반도체 공장을 유럽 국가에 건설한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만의 TSMC나 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수혜를 좀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 가장 큰 부분은 종목들이나 업종을 선택해야 될 텐데 역시 뭐 차량용 반도체도 좋고 하지만 역시 뭐 파운드리 쪽이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DB하이텍 같은 이 파운드리 관련 더 선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주들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뭐 패키징, 장비 협찰 거의 모든 생태계에 있는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파운드리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DB하이텍 같은 파운드리 관련주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또 60.10달러에 현지 시간 15일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잘 오르면서 또 정유주들도 흐름이 좋은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같아요. 어제 뭐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는 한파에 대한 덱 때문에 네. 유가 상승세를 좀 이끌었는데 미국에서도 항상 그 최근에 좀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어떤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 수급과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가에 대한 그 가격이 좀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이 어떤 그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의 그런 가파른 상승보다도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지금 많고요. 지금 뭐 이렇게 유가의 상승을 촉발했던 게 1월 달이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에 대한 부분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향후에 또 3월 달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역시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감산을 또 완화하는 또 분위기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렸듯이 이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는 지금 유가 가격에 의해서 또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또 사우디와 어떤 러시아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지 부분도 물음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역시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혜주가 이 정유주와 뭐 조선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가에 의한 물론 매크로 지표이긴 하지만 이런 유가를 보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기업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으로 정유,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 그렇죠.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죠. 네. 유가 상승하니까 이제 마냥 좋아진다. 네. 물론 이제 뭐 레깅 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도 실적에 많이 미치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 조선은 뭐 수주 그리고 뭐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이 공급 대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그 실적 추정치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뭐 항상 투자를 할 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유가 흐름을 계속 또 체크를 하시면서 정유주, 조선주, 건설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